사진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를 해요. 사진은 스토리텔링. 그래서 사진이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기록이나 진실, 시간을 기록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근데 또 예전에 사진 같은 경우는 기록성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담아져 있는 스토리텔링 시대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진 하나로 언어, 소통, 전달, 지시, 표현이 근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런 순서대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진 한 장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사진 한 장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사진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사진 한 장을 우리 톡방에 올렸을 때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사진 올렸을 때 이게 무슨 사진이지? 하고 의문을 남긴 적보다는 이 사진이 그 사진이구나. 어떤 이야기가 본인 스스로도 알게 되는 사진이 더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스마트폰 안에 갤러리에 사진들이 잔뜩 있는데 본인들은 딱 보면 이건 무슨 사진이야 무슨 사진이야 무슨 사진이야 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우리 반려견 사진이야, 우리 손주 사진이야, 우리 친구 사진이야 하면서 이걸 어디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 이거 어디서 찍었던 사진이고, 이거 찍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사진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그런 사진의 스토리텔링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사진을 내가 딱 물어봤을 때, 이거 무슨 사진인지 모르는데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사진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서로 소통이 되는 어떤 그런 사진들이 다 맞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말하는 사진 작가는 뭐냐? 도구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가지고 잘 표현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진 작가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기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각, 관점, 관찰을 다룬다. 뭐 사진은 뭐 우리가 사진기를 기술적으로 뭔가 다룬다? 그런 어떤 기능을 알 수 있는 거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는 결과물을 봤을 때는 거기에 그 사진을 찍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고 왜 찍는지 왜 찍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진들이. 그리고 이제 창의성도 있고 순간적인 어떤 상상력 어떤 그런 것들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제 풍경 사진을 찍으셨을 때도 분명히 왜 찍었는지 그냥 대충 눈에 들어오니까 찍었어 이게 아니라 분명히 멋있고 아름답고 예뻤으니까 찍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거를 찍었는데 왜 이렇게 찍었어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좀 요 위치에서 찍어보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초보이기 때문에 구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담겨져 있는 사진에는 모든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 중에 큰 부분은 사진을 찍고 또 서로에게 주고받는 일일 것이라고 합니다. 셔터를 누를 때 분명 우리 인간은 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사진에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 폰에는 갤러리에 들어있는 모든 사진은 각자가 찍고 편집한 사진들이 가득하지만 분명히 그 사진들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들이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휴가 여행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산책 중에 있는 사진들을 담을 수도 있고 뭐 자전거를 타는 사진, 등산을 하진 아니면 트레킹하는 사진들 아니면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뭐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 유튜버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내 요리하는 거 아니면 요즘 TV 예능 프로 같은 경우도 연예인들이 활동하는 자기 집에서 있는 일 그다음에 예능 활동하는 거 모든 사진들을 카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듯이 찍잖아요. 그런 생각을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아볼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오늘 찍은 사진은 내일은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여러 가지, 여러모로 정리하고 기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진에는 글과 사진과 영상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새롭게 다가갈 수도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배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은 한편으로는 사랑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시는 강사님이 연세가 70대 후반이세요. 근데 손주들이 있는데 그 엄마 아빠하고 노는 시간보다 할아버지랑 노는 시간이 더 좋대요. 왜냐? 할아버지가 더 잘 놀아준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어주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은 거 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주고 3D 영상으로도 만들어주고 고래도 타고 사슴도 타고 유니콘도 타고 날아가는 사진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만 나타나면 할아버지만 집에 오신다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간다든지 하면은 너무나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분.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소통이 되고 그 나이가 많은 진짜 6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손주하고도 너무나 가깝게 지내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에 한번 스마트폰 강의를 하던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제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에 이제 본인 프로필 배경 사진을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꾸실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시간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다른 강사님이 이제 들은 에피소드인데 들어있을 때 이제 친손주 사진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친손주가 아닌 외손주 사진을 딱 바꾼 거야. 그 친손주가 바꾸자마자 보고 있었던지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야. 수업 중에. 할머니 마음 바뀌었다고. 사진이 바뀌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황당해 했다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6살이에요. 6살. 응. 근데 그게 이 이야기가 2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사진 한 장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소통이 되고 있는데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이뻐했는데 갑자기 사진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할머니한테 삐졌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고. 얼마나 이제 우리는 이제 들으면서 되게 웃었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진 가지고도. 그런 사진을 가지고도 비일비재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많이 선생님들도 뭐 사진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사진이 예전에는 그냥 기록용이었긴 했지만 우리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도 담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우리 가족만의 에세이집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어 보실 거예요. 뭐 달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꽃 사진도 찍고 저는 이제 이렇게 꽃을 가깝게 찍는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이제 접사라는 건데 접사 사진이 예전에 이제 큰 카메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접사 렌즈라 해서 더 비싼 렌즈가 있고 카메라도 좋아야지만 접사를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마다 이제 기능이 다 다른데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만 스마트폰에 이렇게 가깝게 가서 찍을 수가 있는 이제 스마트폰이 됐어요. 지금 스마트폰이 가깝게 가면 어떻게까지 얼마큼 가까이 가냐? 요 정도 틈 정도밖에 안 돼요. 2cm도 안 되는 거리까지 가서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나온 폰이 그렇게 가서 찍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찍다 보면 지금 어때요? 뒷배경이 이렇게 좀 흐리게 되죠. 요런 사진을 찍다 보면 요게 인물이라면 인물이 엄청 도드라지겠죠. 요렇게 사진을 찍어주면 누가 찍어도 제일 잘 나온 사진이 나와요. 어떻게 찍어도. 근데 이런 모드들을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꽃도. 그 다음에 100배 줌을 땡기면 이렇게 달까지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달까지도. 요거 이제 지난 봄에 찍었던 유채꽃밭에서 찍었던 유채꽃인데 얘만 혼자 이렇게 쭉 좀 도드라지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찍었던 사진이고 나중에 이제 이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 구도가 어느 정도 맞았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제 구도가. 또 요런 사진들. 요거는 이제 어때요? 위로 쳐다본 거잖아요. 카메라가.
평상시 사진을 나무를 찍을 때 나무를 위를 보면서 찍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나무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이 스마트폰을 한번 거꾸로 이 나무에다 가까이 갖다 대고 한번 거꾸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런 느낌이 완전 다른 사진이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사진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꾸로 이제 셀카로 이제 찍은 건데 이런 사진들을 얻을 수가 있다. 요거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줌으로 당긴 거예요. 줌으로 당긴 건데 얘 혼자 키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건 2m 넘게 올라갔어요, 얘가. 근데 찍었더니 요게 저도 몰랐는데 찍고 나 보니까 여기 벌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여기 벌이 앉아 있는 게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찍고 나서 봤는데 이 줌을 당기다 보니까 줌은 어때요? 흔들리죠. 그럼 흔들리면 어때요? 내가 이 고정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차에 붙어가지고 몸을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끔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찍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노력도 필요한 거죠. 사진 찍을 때.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얘기도 해요. 사진은 기다림의 미학. 왜 그러냐? 이 새 사진을 찍으시는 사진 작가분들 있죠. 그 새 사진을 찍기 위해서 비박도 하고 새벽같이 나가서 그 새들의 움직임을 찍기 위해서 막 숨어서 찍잖아요. 조그만 부스럭 소재라도 얘네들은 놀래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찍는데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몰일출 찍을 때 어때요? 빨리 찍을 수 있어요? 빨리 못 찍죠. 그 시간을 기다려야지만 그 멋진 풍광을 찍을 수가 있는데 사진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오메가 사진이라는 게 있죠. 오메가사, 이 오메가처럼 보인다는 태양 뜰 때 그 사진 찍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맨날 며칠을 가서 찍어도 해가 아예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해가 보여도 그런 느낌의 오메가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사진들을 찍기 위해서 이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시간이 되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 안에 캘리 글씨를 넣어볼 수 있는 캘리 글씨를 합성하는 이런 앱도 한번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겠죠. 내가 찍은 사진에 이렇게 캘리 글씨를 넣어서 지인들한테 보내준다. 명언 같은 거 넣어서도 볼 수 있고 어떤 인사말들도 여기다 써가지고 보낼 수 있다면 괜찮겠죠? 이런 것들도 배워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현재 사진은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선생님들 찍은 사진들은 어때요? 그래도 사진을 주로 뭘 찍고 계세요? 찍으실 때? 인물 사진. 그래서 가족 여행 갔을 때 인물 사진 위주로 많이 찍으시는 거죠. 뭐 꽃 같은 거 많이 찍으세요? 꽃도? 꽃은 많이 안 찍으세요? 근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동네, 골목길. 요런 사진들이 좀 이쁘거든요. 뭔가 새롭고 우리 창전동 가면 창전동이나 중리동 쪽에 가면 골목길이 많잖아요. 특히 창전동은 골목길에 벽화도 많이 그려져 있고 그러다 보면 요런 골목길에 내가 살고 있다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골목 어귀에서 한번 찍어보고 중간에서 한번 찍어보고 벽에 기대서도 한번 찍어보고 요런 사진들이 나중에 사진을 봤을 때 되게 예스럽고 뭔가 기록적인 사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사진을 잘 찍으시면 시에서 알바도 뽑아요. 이 이천시를 기록하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돌면서 그 역사적인 나무라든지 뭐 고택이라든지 어떤 뭐 명판이라든지 이런 걸 찍어서 시에다 보내면 시에서 2100서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한 2년 전에 모집을 했었어요. 한번 그 사진사 이렇게 50대인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이천의 역사를 찍어서 전송하실 수 있는 사진 스마트폰으로 찍는 거니까 뭐 사진 작가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사진을 알바하는 그런 일들을 모집을 한 적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의 사진 이제 기본적인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설정. 우리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로 들어가 보면
다양한 설정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한 설정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S25 울트라는 카메라가 5개, 아이폰 16은 카메라가 이렇게 3개가 이제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신 폰 카메라고요. 뭐 16과 아이폰 16과 그 다음에 S25 울트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보여드렸습니다. S25 울트라 안에 들어있는 카메라 설정 값이에요. 카메라 설정 값. 요게 있는 내용들은 아마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은 선생님들하고. 근데 25, 24 쓰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요 내용들이. 근데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각각의 요 카메라 요 안에 들어있는 설정 값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같이 직접 눌러보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선생님들 수업하는 모습을 사진을 하나 찍어야 돼. 다 올리시더라고요, 사진들.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선생님들 열어서 카메라 설정은 어디에 있냐? 카메라를 열어야 돼요. 카메라를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아이폰은 카메라 앱에 설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설정 안에 카메라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열면 지금 카메라가 어디에 설정이 있냐면 예전에는 여기 상단에 설정이 있었어요. 톱니바퀴가. 선생님들 여기 상단에 톱니바퀴 혹시 있나요? 없죠? 예, 22도 없죠? 예, 여기 하단에 점점점 있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점점 4개를 누르면 여기 톱니바퀴가 열려요. 이렇게 톱니바퀴. 여기 보이시나요? 예, 요거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카메라 설정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메뉴처럼 여기 이 메뉴가 똑같이 여기 지금 제가 캡처해 놓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설정 안에 우리 인텔리전트 기능이라 해서 AI 기능이에요. 얘가 AI 기능. 그러면 문서 및 텍스트 스캔 선생님도 활성화되어 있죠. 이렇게 파랗게. 이게 뭘까요? 문서 및 텍스트 스캔이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어떤 문서나 글씨를 찍잖아요. 그러면 얘를 글씨를 인식을 해요. 글씨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자, 보시면 카메라로 갖다 놓으면 카메라 하단에 여기 T가 나옵니다. T. 여기 보이시죠? 글씨가. 그럼 요거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요 이미지에 있는 글씨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요 글씨 전체를 다 복사할 거냐, 아니면 뭐 스캔할 거냐, 노트에 추가할 거냐. 노트는 삼성 노트에 추가하는 거예요. 요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여기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 다운로드 기능, 문서를 저장해요. 이렇게 저장도 가능합니다. 다시 불러와도 이렇게 글씨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요 글씨만 가져오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글씨만. 요런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카메라에서 텍스트와 스캔, 문서 스캔, 요 기능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이미지 안에 글씨만 있으면 바로 그 T라는 글씨가 아이콘이 생성이 돼요. 글씨가 옆에 떠요. 그래서 글씨를 가져오고 싶으면 그렇게 글씨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 글씨가 아니면 그냥 이미지 그냥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쭉 내려오면 이제 QR코드 스캔 있죠? 요것도 활성화되어 있죠? QR코드가 뭔지 아시죠? 이 QR코드를 요거를 이제 멀리 있는 것까지 얘가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QR코드 스캔하면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QR코드에 카메라를 비추면 어때요? 뭐가 내 창에 링크가 뜨죠?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그 QR코드에 있는 정보가 있는 사이트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 추가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가장 사진 찍을 때 어려워할 때 하는 게 뭐예요? 구도죠, 구도. 사진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이 풍경 사진, 요걸 찍을 때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되고, 인물을 찍을 때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찍을 때 어떤 구도를 잡아야 되는지, 요런 게 있는데, 요게
AI가 구도를 최적의 구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화면에 가이드가 표시가 되게끔 해주는 기능이에요. 요거를 활성화시켜주면 어떤 게 나타나는 거냐면 바로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진을 찍잖아요. 요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가이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타나서 이렇게 딱 찍게 되면 구도를 딱 잡잖아요. 이게 구도가 잘 맞았으면 여기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십자가 여기 안 들어왔으니까 여기 안 들어오니까 노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노란색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면 요게 현재 최적의 구도라는 거예요. 얘가 요걸 잡아주는 거죠. 요런 걸 기능을 해주는 게 최적의 구도를 잡아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요게 할 때 촬영 구도 추천이라는 거예요. 촬영 구도 추천. 요거는 필요하겠죠.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최적화라고 있죠. 인텔리전트 최적화.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화질을 최적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장면별 최적 촬영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요게 무슨 얘기냐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실 때 사진 모드의 사진을 찍으실 때 이 카메라가 AI 기능이 발동이 돼서 25가지 장면을 내가 인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찍고 있네. 아니면 풍경을 찍고 있네. 노을을 찍고 있네. 뭐 꽃을 찍고 있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색상, 어두운 장면은 밝게, 음식은 더 맛있게, 풍경은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색감과 대비를 최적화 시켜줘요. 얘가. 그래서 요거 AI 기능인 요 장면별 최적 촬영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인텔리전트 기능, 요 4가지 인텔리전트 기능은 어디에서 쓸 수 있는 거냐?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사진 모드. 여기 이제 선생님이 사진 모드, 인물 사진, 뭐 프로 모드, 뭐 싱글 테이크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 그런 모드에서는 지금 보여드렸던 요 인텔리전트 기능, 문서 스캔, QR코드 스캔, 촬영 코드 추천 요 4가지는 이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보시면 만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 모드에 갖다 놨어. 설정 가서 딱 보시면 이게 다 비활성화 돼요. 비활성화. 아시겠죠? 이런 게 비활성화 됩니다. 인텔리전트 기능 3개가 비활성화. 창면별 최적 촬영도 비활성화 됐죠? 이렇게 4가지 기능이 다. 이거는 오로지 사진에서만 가능하다. QR코드도 프로 모드에서 QR코드 스캔 안 돼요. QR코드 스캔도 오로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QR코드 스캔하세요 했는데 딱 들어갔더니 프로 모드에 있어. 프로 모드에 스캔하려고 했더니 스캔이 안 돼. 선생님 스캔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인물 사진 모드에 놓고 선생님 사진 QR코드 스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오로지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하다. 사진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또 설정을 눌러서 가보면 조용 기능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촬영 버튼 밀기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촬영 버튼 밀기.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버튼 클릭 딱 누르면 2가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사진 모드에서 촬영 버튼을 그림과 같이 아래로 끌어내리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 버스샷이 바로 고속 촬영이에요. 한 번 촬영이 100장까지 찍을 수 있어요. 100장까지 찍는 고속 촬영. 고속 촬영이 버스샷 촬영이고 GIF는 움직이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샷 놓고 한번 촬영 한번 해볼게요. 자, 버스샷에 놓고 사진 촬영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동그라미 버튼을 꾹 누르면 얘가 안 되는 거고 살짝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리셔야 돼요. 그럼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100장까지 순간적으로 100장까지 찍습니다. 이렇게 100장을 고속으로 촬영하는 거예요. 고속 촬영. 자, 100장을 찍었어요. 얘가 지금. 자,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 버튼을 살짝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로 끌고 내려오셔야 돼요. 되시나요? 이 고속 촬영할 때는 날아가는 움직이는 빠른 피사체를 찍고 싶을 때 요게 이제 아이폰에서는 요 기능이 없고요.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도. 되나? 잘 되나? 한번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고속 촬영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고속 촬영. 놓쳤어요? 자, 이 빨간, 이 노란, 하얀 버튼을 가지고 손으로 살짝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숫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원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야. 꾹 누르면 녹화 버튼으로 동영상으로 바뀌고, 꾹 누르지 마시고 살짝 터치한 상태로 아래 내리셔야 돼.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터치한 상태 이렇게 내리셔야 돼. 이렇게 끌고 내려와야 돼. 끌고 내려오세요. 올라가죠, 숫자가. 최대 100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빠르게 피사체가 막 움직이는 게 보여. 그럼 쭉 따라가서 찍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꾹 누르면서 쭈르르르 따라가서 찍을 수가 있는 거야. 빠른 피사체를 누르면서. 예.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이폰에는 그게 없어. 아이폰에는. 예. 이게 이제 빠른 피사체, 만약에 우리가 손주가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새가 멀리 날아간다든지, 이렇게 가깝게 이런 거 할 때, 물론 이게 찍을 그런 게 안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빠른 피사체 같은 걸 찍고 싶을 때 고속 촬영이 된다. 예, 요게 기능이 있고요. 한 번 더 보면 아까 이제 GIF라고 있었잖아요. GIF. GIF는 한 번 촬영에 30장까지 찍는데, 우리가 이제 갤러리에서 GIF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그러면 요거는 GIF로 하면 30장까지 찍을 수 있는데, 요거는 찍으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 자, 보세요. 요렇게 찍잖아요. 딱딱딱딱 찍어요. 자, 그러면 사진을 찍었어. 30장까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 보기 하게 되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진처럼. 사진을. 그러면 이걸 어떤 용도에 쓰시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행사를 주관하든지 행사장에 갔어. 그 행사의 풍경을 이 전체적인 어떤 요약을 내가 좀 보여주고 싶어. 내가 못 온 사람들한테. 그러면 GIF로 쭉 찍으면 이 한 번 찍은 사진을 딱 보여주면 상대방도 클릭만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근데 내가 30장을 찍은 걸 30장을 보내면 30장을 내가 일일이 다 클릭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클릭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배경이나 이런 풍광을 아니면 이런 장면 같은 거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수업하는 장면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GIF를 쓰시면 된다. 좀 이해되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고속 촬영 이 버튼이에요. 버튼. 이 버튼을 살짝 터치한 상태로 아래 누른 상태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꾹 누르면 이 상태 꾹 누르면 효과가 바뀌어 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 그렇죠. 살짝 누른 상태에서 바로 내려오셔야 돼. 끌고서 살짝 끌고서 내려오셔야 돼.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끌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아니, 이 고속 촬영이나 GIF 촬영하실 때만. 그렇게 뭐 10회다 이렇게 해놓고 끌고 내려서 숫자가 떴어요. 그 다음은 셔터로. 아니. 그게 찍힌 거예요. 그게 찍힌 거예요. 숫자가 나온 게 숫자만큼 찍힌 거예요. 그럼 왼쪽으로 하려면 이렇게 누르면서. 찍힌 거예요. 숫자만큼 찍힌 겁니다. 그래서 고속 촬영이 버스 촬영은 100장까지 가능하고 GIF는 30장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 30장이 찍힌 거예요. 30장이 찍힌 겁니다. 찍힌 게 영상처럼 움직이는. 그렇죠. 찍힌 게 영상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예, 딱딱딱딱 움직이는 것처럼. 그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야, 놀러 갔는데 야, 네 지금 거기 분위기 좀 보여줘.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서 30장 보내는 것보다 GIF로 쭉 찍어서 지금 이 분광 현재 이 분위기가 이게 행사장 분위기가 이래. 딱 보내줄 수 있겠죠. 예전에 그 동영상으로 그냥. 동영상으로 보내줘도 되는데 GIF로 보내줘도 이렇게 보내도 된다 이거죠. GIF는 소리나 이런 게 아예 안 들어가니까, 동영상은 시끄러운 소리도 들어가면 잡음이 들어가니까 그거보다는 GIF로 해서 보내주면 지금 이천에 자원봉사 행사가 이렇게 해주고 있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핸드폰하고 사진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예, 요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한다? 바로 촬영 버튼을 살짝 터치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야 된다. 요걸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자 보세요. 이번에는 여기 점 4개 다시 한번 누르면 설정 다시 들어와서 이제 우리 워터마크라는 게 있어요. 워터마크. 이 워터마크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사진을 찍은 필름 카메라 사진을 찍게 되면 인화하게 되면 그 밑에 날짜, 시간 같은 게 나왔죠. 예. 안 나온 카메라도 있었지만 나온 카메라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워터마크가 이제 그런 기능이에요. 내가 이 사진에 내 이름도 넣을 수 있고 날짜도 넣을 수 있고 시간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를 딱 시키면 이거를 워터마크를 어디 갔어? 워터마크를 터치하시고 요거를 활성화 시키면 여기에 날짜, 시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내 이름을 넣어서 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본인 이름만 나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요걸 편집을 누르면 본인의 이름을 넣든지 내 카메라 이름을 넣든지 내 닉네임을 넣든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고요. 날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 요런 스타일, 그 다음에 요런 스타일,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일, 월, 년, 월, 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점점을 해서 연도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 요렇게 방법이 가능하고 시간도 두 가지 방법. 요렇게 가능하다. 근데 요게 난 표현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굳이 난 이게 필요 없다 하면 이걸 활성화 안 시켜도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워터마크는 그런 기능입니다. GIF 촬영도 안 하려면 비활성화를 BIF 그건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촬영 버튼을 내가 밀기 안 하면 되니까 그건 안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급 사진 옵션 있죠. 고급 사진 옵션. 요거 한번 터치해 볼게요. 여기는 선생님들이 고효율 사진은 활성화 시키지 마세요. 요거 왜 그러냐면 공간 전략은 되긴 하는데 이걸로 찍은 사진은 딴 사람이 못 봐요. 그래서 요거는 못 보니까 요거는 비활성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 모드에서 찍을 때는 라우라는 기능과 JPG 파일 두 가지 형식으로 저는 저장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놔도 되고 아니면 하나만 해놔도 되고 JPG만 하셔도 돼요. 근데 라우라는 게 뭐냐면 사진 우리가 이제 음식을 하게 되면 만약에 생선찌개를 끓인다 쳐요. 생선찌개를 그러면 매운탕을 끓인다면 날 생선도 있어야 되고 무도 있어야 되고 콩나물도 있어야 되고 마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로 매운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매운탕이 된 게 JPG야. 매운탕은 다 만들어진 거 알아서 끓여준 게 매운탕이 된 게 JPG만 라우는 뭐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 재료가 날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운탕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죠. 매운탕의 형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라우라는 게 있어요. 사진을 찍는데 그게 가능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진을 라우로 놓고 찍으면 내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해도 얘가 깨지지가 않아요. 근데 JPG로 놓은 상태로 수정을 하게 되면 뭐가 하룰레이션이 생긴다든지 어떤 계단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활성화할 필요가 있네요. 이제 프로 모드로 찍을 때는 여기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 모드만 요 형식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션 포토 캡처라는 게 혹시 있나요? 선생님들한테도? 이 모션 포토 캡처는 눌러서 저처럼 해놓으셔도 돼요. 촬영 버튼 누르기 전후. 촬영 버튼 누르기 전후. 아니면 누르기 전만 해도 돼요. 누르기 전. 뭐 어느 걸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무슨 기능인지 알려드릴게요. 모션 포토라는 게 내가 사진을 찍었지만 사진 찍은 게 영상으로 나오는 게 모션 포토예요. 그게 아이폰에서는 라이브 포토고 아이폰에서는 라이브 포토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션 포토 기능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거는 카메라로 갔을 때 여기에 보면 요 동그란 사각형 박스 안에 요 기능이 들어 있어요. 요게 요 마크가 생겨요. 요 마크가
노랗게 되면 설정이 활성화된 거고, 그래서 모션 포토 기능이 켜졌다고 끄죠. 요 맨 위에 요거 맨 위에 요거 노랗게 되게 한번 해보세요. 노랗게. 그러면 플레이 버튼 같이 우리 뭐가 뜨죠. 생겼죠. 요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러 딱 사진을 쫙 찍잖아요. 그러면 모션 포토 기능이 된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갤러리에 가보면 모션 포토 보기라는 화면이 나와요. 메뉴가. 요거는 사진을 그냥 찍었어요. 사진을 그냥 찍었는데 모션 포토 보기를 탁 클릭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 움직이는 동영상이 되는 거야. 자, 찍으러 가기 직전 모습이 당겼죠. 찍으러 가기 직전 모습이. 그러면 요런 사진, 모션 포토 보기로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떨 때 유용하냐면 단체 사진 찍으실 때, 단체 사진을 만약에 찍잖아요. 근데 모션 포토로 찍으면 이 3초라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럼 3초 안에 모션 포토 찍을 때 사람을 찍을 때 보면 눈을 감은 사람도 있고 안 감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모션 포토 영상 안에 보다 보면 그 1, 2, 3초 동안에 다 뜬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진만 캡처를 해서 내가 쓸 수가 있게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모션 포토 기능을 제가 전후로 다 해놓을게요. 전후로 놓고 요거를 켜놓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이제 움직였잖아요. 찍었어요. 모션 포토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찍는 시간이. 그러면 갤러리 딱 눌렀을 때 딱 이 모션 포토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간이 나와요. 꾹 누르면 여기 보시면 요걸 이제 사진을 누르잖아요. 여기 시간이 보이잖아요. 여기 3초. 요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찍었을 때 꾹 눌렀을 때 이렇게 시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나오는데 요 부분에서 눈을 안 감았다. 요 부분에다 딱 세워놓고 요거 세워놓고 스톱 시켜놓고 요 부분에 스톱 시켜놓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캡처 요게 캡처예요. 캡처 요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왼쪽 옆에 여기 동그랗게 뭐 이상하게 보이는 거. 자, 모션 포토를 다 찍으세요. 한 번 더. 모션 포토를 다 찍어보세요. 모션 포토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사진을 한번 이렇게 놓고서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놓고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러면 자, 모션 포토가 찍혔어요. 자, 찍힌 상태로 이렇게 모션 포토 요거를 꾹 누르면 펼쳐져요. 얘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펼쳐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게 움직이는 게 틀리죠? 선생님 움직이는 게 여기 다르죠? 보이죠? 그럼 요 장면보다 요렇게 보는 거보다 나는 여기 그냥 가만히 앞에 보고 계시는 게 더 좋아. 요 상태에 놓고 여기다 놓고서 여기를 캡처 딱 하면 요게 캡처가 되는 거예요. 사진 캡처. 요 사진이 캡처가 되는 거예요. 요 사진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캡처가 됐으면 요 사진이 나한테 사진으로 저장이 됐어요. 그럼 갤러리에 가보면 어디에 있다? 캡처. 동영상 캡처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고 여기에 사진이 저장이 됐죠. 예, 그죠? 활성화해서 캡처하는 방법이 자, 캡처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들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지금. 그죠? 모션 포토 보기를 해놓고. 자, 여기 꾹 누르면, 여기 펼쳐지죠? 그럼 이걸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사람이 움직이게 보이시죠? 여기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포즈나 이렇게 놓고서, 여기다 놓고, 여기 왼쪽에, 요게 생겨요. 동영상은 요게 다 생깁니다. 동영상 파일을 여기, 갤러리에서 보게 되면, 요 플레이를 시키게 되면 요게 다 보여요. 동영상에서는. 여기 보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딱 터치하시면 어때요? 요게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시죠? 예. 요게 이제 동영상 캡처라는 거예요. 동영상 캡처. 요런 기능이 모션 포토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요렇게 활용하면서 평상시는 꺼놨다가 뭐 단체 사진이나 아니면
중요한 사진 같은 거 있을 때 뭐 미리 좀 놓친다 싶을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모션 포터를 켜놓고 움직이는 직전 모습 같은 거 만약에 순간 어떤 중요한 사진 같은 거 있을 때는 요 모션 포터를 켜놓고 사진을 찍으면 이 사람이 행동하는 시작하기 직전 모습까지 내가 찍을 수가 있잖아요. 움직이기 직전의 모습까지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모션 포터 기능까지도 들어있다. 요런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자, 요게 있고, 자, 이제 좀 더 내려와 볼게요. 셀피라는 게 있죠, 셀피. 셀피는 뭐예요? 우리 셀카 찍을 때 쓰는 전면 카메라 이제 쓰는 거잖아요, 셀피가. 근데 좌우 반전 없이 셀피 저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있죠, 선생님들한테도. 우리 아이폰에서도 요게 있어요, 요 기능이 있는데, 그 요게 뭐냐면 요걸 현재 선생님 활성화되어 있나요? 그죠? 활성화되어 있는데 요거를 평상시 저거 이제 찍을 때는 저는 이제 꺼놓으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활성화를 시켜놓은 상태로 한번 셀카를 찍어 볼게요. 활성화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제가 셀카를 만약에 찍는다면 저기 보이는 글씨들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볼게요. 제 얼굴 여기 나와 있고 글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찍을게요. 자, 찍었어요. 그럼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의 글씨가 어떻게 나와요? 거꾸로 나오죠. 거꾸로 나오죠. 지금 글씨가. 그죠? 글씨가 거꾸로 나와요. 저는 제대로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셀카를 찍을 때 여기 만약 글씨 이걸 제가 들고 찍어 볼게요. 이거를 들고 찍어 보면 요거 이렇게 셀카를 이렇게 들고 찍으면 자, 화면에 글씨가 어떻게 나와요? 거꾸로 나오죠. 그러니까 본인은 얼굴은 똑바로 나오는데 화면의 얼굴은 똑바로 나오지만 글씨는 거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설정해서 비활성화를 시켜놓고 찍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찍게 되면 나는 내 얼굴은 반대로 가 있어요. 아까하고 다르게. 아까는 이쪽에 있죠. 근데 내 얼굴은 반대로 가 있어. 근데 글씨는 어때요? 똑바로 나오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비활성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비활성화 시켜놓은 상태에서는 비활성화 시켜놓고 요게 이제 좌우 반전 없이 셀카 찍을 때 선생님 인증샷 같은 거 찍을 때 뒤에 배경에 글씨도 나오고 인증샷 찍어야 되는데 인증샷 뒤에 글씨가 거꾸로 나와. 그러면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이게 아직도 가끔가다 예능 프로에서 예능 그 하시는 그 연예인들이 셀카를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줘요. 인스타 올려. 근데 그 사진들이 다 글씨가 거꾸로 있어요. 그걸 모르시는 거야. 이게 왜냐면 설정에 들어와서 이걸 만져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꺼놓으시면 이제 그게 선생님이 앞으로 셀카 찍으실 때 인증샷 같은 거 찍으실 때는 글씨가 제대로 나온다. 이제 아시겠죠? 예, 요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위아래로 밀어 카메라 전환하는 건 카메라를 위아래로 밀면 카메라 버튼을 이렇게 위아래로 밀면 카메라 전환되는 거. 요게 이제 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은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최대로 해놓으세요. 요거는 동영상 자동 FPS는 최대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 동영상으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왜냐면 요거는 빛이 부족할 때 AI 기능으로 자동으로 더 밝게 촬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손떨림 보정도 무조건 활성화. 요것도 무조건 활성화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동영상 옵션에서는 크게 할 게 없어요. 요것만 해주세요. 요것만. H264. HEVC로 하게 되면 또, 이게 변환하기 힘들어요. 딴 사람들이 못 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아요. 물론, 효율이 좋아서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이런 걸 쓰려면 내가 편집을 좀 고효율로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고효율로 써서 나만 쓰고 그 다음에 내가 편집 프로그램에서 변환해서 다시 출력할 수만 있다면 상관은 없어요. 그 대신 평상시는 그냥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놓고 찍으시면 되겠다. H.264. 그 다음에는 이제 대상 추적 AF가 뭐예요?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 오토포커스를 해주는 거예요. 초점을 잡아주는 거. 물론 이 기능이 스마트폰에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움직이는 피사체를 내가 쫓아다니면서 초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촬영 가이드, 수직 수평계, 요거는 무조건 활성화 시켜주세요. 아이폰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직 수평계를 무조건 활성화 시켜주세요. 요게 무슨 기능이냐? 촬영 가이드가 바로 이게 보이는 거, 이거예요. 이 까맣게 보이는 거, 이 하얀 선, 이 하얀 선. 요게 수직 수평 안내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평계가 여기 같이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안내선을 사진 찍을 때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앞으로 사진 찍을 때. 이 역할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요 중요한 요 3분할선, 요 수직 수평 안내선은 꼭 기억해 주셔라. 요걸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올라가 보면 위치 태그는 활성화 시켜 주세요. 요것도 위치 태그 활성화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촬영 방법 한번 눌러 보면 음성 명령으로도 촬영할 수 있게끔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플로팅 버튼이라 해서 촬영 버튼이 하나 화면에 떠다니는 게 있어요. 동그랗게. 그걸 뭐 원하시는 분들은 해 놓으셔도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활성화 시키면 촬영 버튼이 여기 하나 더 생겨요. 화면에 이렇게 하나 더 생겨요. 여기 더 떠다닙니다. 이렇게 이동도 가능해요. 촬영 버튼이. 그래서 좌우 내 왼손 오른손 다 쓰려고 촬영하시려면 이렇게 촬영을 버튼을 띄워놓고 쓰셔도 됩니다. 저는 좀 여기 화면을 가리기 때문에 저는 지워요. 화면을 좀 가리는 편이라 좀 지우고 씁니다. 촬영 버튼 요거는 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셀카 찍을 때 손바닥 내밀면 촬영하는 거 아시죠? 셀카 찍을 때 손바닥 내밀면, 예,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손바닥 계속 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셀카 찍을 때 자, 손바닥 이렇게 내밀면, 한번 내밀고 나면 얘가 이제 내리면 돼요. 그럼 찍습니다. 이렇게 셀카 찍는 장면, 요게 손바닥 내밀면 얘가 인식을 해요. 요 기능이 이제 들어 있어요. 대상 추적 AF는 현재 모드나 전면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쵸? 전면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전면 카메라에서는 대상 추적 AF가 못 써요. 그래서 전면 카메라에서 못 쓰고 후면 카메라 돌려놓으셔야 돼요. 왜? 전면 카메라 이 앞에 있는 카메라 이걸로는 대상 추적이 안 되니까, 셀카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켜놓으면, 셀카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셀카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촬영 방법에서 음량 버튼 누르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소리 음량 제어로 가능하고,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화면 확대 축소 줌 기능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사진 촬영 동영상으로 놓게 되면 여기 옆에 측면 버튼 있죠? 측면 버튼. 요게 촬영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상태에서 손을 내가 뻗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요걸로 이제 촬영을 하시는 거죠. 요걸로 촬영 버튼. 저는 지금 잠금 버튼이 되어 있네. 그래서 이 촬영 버튼 기능이 들어있다. 음량 버튼 눌렀을 때 촬영 기능이 들어있어요. 무슨 얘기냐? 음량 버튼 있죠? 여기 음량 버튼. 측면에 음량 버튼. 음량 노리게 내리고 하는 거. 요거 음량 버튼을 눌렀을 때도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음량 버튼 눌러도 촬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기능이 이제 촬영 버튼까지 이제 해봤습니다. 촬영 방법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기능이 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없는 거는 선생님이 요거 하나 없을 거예요. 카메라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 현재 안 들어있을 거예요. 카메라 어시스턴트. 없죠? 요거 카메라 어시스턴트. 요거는 이제 앱을 설치를 해야 돼요. 앱을. 요거는 갤럭시에만 특화된 특별한 기능입니다. 요거는 갤럭시에 들어있는 특별한 기능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냐면, 여기 없고, 요거는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 갤럭시의 카메라 어시스턴트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나가서, 우리가 일반적인 앱을 설치할 때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시죠. 근데 갤럭시 지금 요 카메라 어시스턴트는 삼성에서 나온 삼성 스토어가 있어요. 스토어. 요렇게 생긴 거. 빨간 바탕에 장바구니 있는 거. 예, 요게 삼성 스토어예요.
요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요거를 터치해보세요. 삼성 스토어 찾으셨어요? 삼성 스토어 찾으셨어요? 요거 업데이트 하고 계세요? 아, 오랜만에 업데이트 해라고 나왔어.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해주세요. 갤럭시 스토어 요걸 업데이트 해주시고, 이게 이제 삼성에서 플레이스토어하고 또 이제 견주어서 나와 있는 갤럭시 스토어입니다. 그래서 요게 하시고, 요거 보시면 여기 앱에서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앱에서 앱을 갖다 놓고 상단에 돋보기에서 클릭해서 카메라 어시스턴트라고 요거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의 아이콘의 카메라 어시스턴트 앱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카메라 어시스턴트. 아이폰은 없어서 심심하시겠다. 지금 그냥 듣기만 하시는 건데. 자, 갤럭시가 이 삼성 갤럭시 폰이 여러 가지 카메라 기능이 많이 업데이트가 돼서 좋은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 어시스턴트 찾으셨어요? 설치해 주세요. 설치. 여기 설치. 다 완료하셨어요? 그럼 설치 완료되면 자동으로 저처럼 여기에 카메라 어시스턴트라고 여기 들어오실 거예요. 다시 설정에 한번 가보시면, 선생님 카메라에서 설정에 가보면 이제 카메라 어시스턴트라고 생겼을 거예요. 생겼나요? 들어왔죠? 카메라 어시스턴트 들어왔죠? 자, 이걸 터치해 볼게요. 터치. 자, 여기 또 다른 설정 값이 또 있어요. 여기에 더 카메라를 더 최적화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줌 버튼을 더 추가할 수가 있고요. 줌 버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선생님들. 그러면 뭐 더 떠요? 줌 버튼이 두 배 크롭 있죠? 그러면 다 활성화 시키세요. 있는 거를 다 줌 버튼을. 그러면 카메라에서 줌 버튼 그 배울 수가 뜹니다. 이게. 저는 이게 뜬 게 어떻게 뜨냐면,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1배, 2배, 3배, 5배, 10배, 100배. 요게 지금 다 뜨는 거예요. 이걸 이제 키우는 거예요. 이걸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선생님들. 예, 거기 있는 거 다 활성화 시켜주세요. DOP 어댑터. 아, 그건 안 해도 되고요. 자,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자, 이제 같이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줌 버튼 활성화 시켜주시고, 자동 HDR도 활성화 시켜주세요. 자동 HDR. 요거는 이제 사진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질감은 좀 부드럽게 해주셔도 돼요. 부드럽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렌즈 자동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주변 밝기나 촬영 대상과의 거리를 따라서 얘가 렌즈를, 현재 가지고 있는 렌즈를 뭐 1배 줌을 쓸 건지 2배 줌을 쓸 건지 5배 줌을 쓸 건지 이거를 자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요 기능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의 왜곡 자동 보정하는 기능이 뭐냐면, 이것도 활성화 시켜 주시는데, 요걸 왜 활성화 시키는 거냐면,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 광각 기능이라고 해서 여기 앞에 보면, 맨 앞에 보면 0.6이라고 있죠? 카메라에 0.6. 요걸 하게 되면, 자, 여기서 보시면 1배는 요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0.6을 딱 처치했더니 더 많이 보여요. 책상까지 다 보이죠? 요 기능을 하게 되면 약간 이 모서리 부분이 약간의 이렇게 둥그러져요. 요걸 보상해 주는 게 아까 왜곡 보정 기능이에요. 요 이렇게. 그러니까 광각 촬영할 때 0.6저 배우를 눌렀을 때 광각 촬영을 할 때 그 기능이 들어 있는 거니까 요 왜곡 보정도 활성화 시켜 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고급 해상도 옵션에서는 어댑티브 픽셀만 활성화 시켜주세요. 어댑티브 픽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촬영하실 때 요 기능이 즉시 촬영이라는 기능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선생님이 촬영 버튼을 눌렀을 때 찍히는 게 아니라 손을 뗄 때 찍혀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만큼 순간 포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즉시 촬영이라는 걸 하게 되면 촬영 버튼 하얀 게 동그라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로 촬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요걸 꺼놓고 촬영할 때 하고 요거를 터치하시게 되면 누를 때 촬영되는 게 아니라 손을 놓으면 촬영이에요. 자, 보세요. 놓을 때 촬영이거든요. 촬영이. 제 손가락 한번 여기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여기 손을.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놓을 때 촬영이 돼요. 놨을 때. 촬영 버튼에서. 근데 요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즉시 촬영 기능을 요거를 키게 되면 자, 보세요. 키면은 손가락 보시면 터치와 함께 바로 찍힙니다. 터치와 함께. 그래서 요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포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즉시 촬영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즉시 촬영. 그 다음에 이제 초점 우선도 초점을 맞춘 사진을 얘가 알아서 맞춰주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뭐 사진 모드에서 동영상 모드로 바꿔주는 거는 촬영 버튼을 꾹 누르게 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HDR10 플러스 요것도 활성화시켜요. 나머지는 크게 없는데, 그 다음 밑에 가보시면 카메라 자동 꺼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게 최대 10분까지인데 요거는 한 10분까지 한 5분 이상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카메라 화면을 켜놨을 때 찍으려고 보면 화면에 닫혀있어 자꾸. 예, 요 기능을 늘려주는 거니까 배터리가 좀 소모는 있겠지만 카메라 촬영하는 동안에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놔두시면, 그러면 내가 찍으려고 하는 동안에 잠깐 이동하는 동안에도 얘가 꺼지지 않으니까 내가 또 카메라 켜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해주시면 좋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저처럼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아나모틱 렌즈 보정은 카메라 촬영 동영상 비율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된 거는 1.33이나 1.5 둘 중에 1.33 정도 해놓으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가능하신 분들은 해놓으셔도 돼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타이머 촬영하시죠? 가끔 셀카 우리 삼각대 놓고 단체 사진 찍을 때 타이머 놓고 10초 정도 놓고서 후다닥 찍어 와서 나도 찍잖아요. 그 기능에서 얘가 타이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타이머 설정을 해서 한 번에 간격 1초 간격으로 3장까지 아니면 7장까지 타이머를 내가 찍게 되면 한 번 찍고 또 가서 또 찍고 해야 되잖아요. 타이머 찍을 때는. 근데 얘는 요걸 해놓으면 타이머로 놓고 내가 한번 설정해놓고 후다닥 오면은 찰칵 이렇게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7장까지. 그 시간은 1초에서부터 3초 간격으로 그렇게 찍어준다는 얘기. 그러면 이 간격을 주면 만약에 1초 간격으로 두고 7장을 놓고 찍는다면 타이머 찍을 때 좀 더 색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독사진 찍으려고 해도 카메라 삼각대 놓고서 내가 요런 포즈 찍었다, 요런 포즈 찍었다, 요렇게 찍었다, 요렇게 해서 찍으면 최대 7장까지 다른 포즈로 타이머로 찍을 수가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사진 촬영도 타이머 상세 설정에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개인 촬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요런 타이머 가지고도 다양한 포즈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의 역할 기능을 얘가 이제 부여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더 이 카메라 어시스턴트가 새로운 기능을 좀 더 카메라를 사용하는 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기능을 쓸 수 있게끔 갤럭시에서 삼성에서 상당히 공을 들인 프로그램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걸 좀 잘 활용해, 이렇게 한 번만 세팅해 놓으시면 돼요. 이건 다시 뭐 손댈 거 없고 한 번만 세팅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평상시 촬영하듯이 그대로 그냥 촬영하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시간에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카메라 설정 부분 좀 배웠는데, 카메라 설정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전혀 몰랐. 엄청 많이 알겠습니다. 이 설정만 알고 계셔도 사진 촬영에 어떤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죠. 새로운 신세계를 알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선생님이 사진 촬영하는 거를 이 카메라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 카메라가 이렇게 좋은 기능까지 있었어? 하는 거를 이제 느끼시게 된 거예요. 이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이제 다루는 이 화면에서 이 카메라 이 화면에서 이 다루는 법도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장면별 모드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찍어서 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오늘부터 돌아와서 일주일 동안에는 주말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나를 찍지 않아도 주변에 어떤 사물, 내가 살고 있는 뭐 동네, 아파트, 공원 이런 데를 걸어 다니실 때마다 한 번씩 카메라 항상 들고 다니는 거죠. 애인보다 가까운 거고 가족보다 가까운 거고 진짜 가깝게 들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려주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내일 주말 안에 오픈방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면 그 오픈방에다가 찍은 사진을 한번 올려보세요. 저의 오늘 일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서 사진을 찍으셔도 되는 거고 오늘 사진 찍었더니 하늘이 너무 이쁜 사진 구름이 너무 이뻤어요 이렇게 해서 찍어주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동네 앞에 피어있는 꽃이 이름도 모를 꽃이 있는데 너무 이뻐 그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한번 활동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